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20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민들의 열차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를 상대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자체 매립지 마련 계획까지 진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17세 남학생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해 질병관리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천시가 개발한 주차 로봇 시스템이 19일 국토부 실증 특례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천 중동과 인천 부평 일대 주차장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노조는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열차 이용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도시철도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쟁의 행위 중에도 업무 70%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열차 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골드라인 자체가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데다 열차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제 업무는 100%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는 열차 안전원 일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 내 안전원을 배치해 비상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골드라인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는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협상과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에서 17세 남학생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해 질병관리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독감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사망한 학생은 지난 14일 민간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접종받았고 16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사망한 학생의 접종 전후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완화됩니다. 학교와 학년에 따라 매주 한두 번 하던 등교 수업을 2번에서 4번가량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생은 학교 적응을 위해 예외적으로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적응 등을 위해 중학교 1학년생도 주 3회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부천시가 개발한 주차 로봇 시스템이 19일 국토부 실증 특례를 통과했는데요. 동시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 로봇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안전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보완해 나가는 게 관건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 운반 시스템에 올려진 승용차가 스스로 주차구역을 찾아갑니다. 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지능형 주차 시스템, 일명 나르카입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부터 출차까지 대신해주는 무인 형태. 최근 국토부 실증 특례를 통과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차 로봇 시범 서비스가 이제 상용화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차 로봇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만든다든지 제도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주차 로봇은 앞으로 2년 동안 부천 중동과 인천 부평 일대 주차장에서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차 로봇 서비스가 시작되면 공간을 대폭 활용할 수 있어 지금보다 30% 이상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음이나 차량 매연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차 로봇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고도화 작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로 이르렀다는 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확인해 준 거고요. 앞으로도 고도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지역에서 로봇이 대신 주차하는 시대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시범 사업화 단계에서 안정적 운영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학생들은 돌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 규모와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학생들이 이제 그 지원 대상인데 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은 모두 2,417명입니다. 초등학생 1,922명과 중학생 549명인데요. 앞서 정부가 지급한 돌봄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에게는 인당 20만 원씩, 중학생들에게는 인당 15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 4억 7천만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한 상황이고요.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천시 교육청 정현희 학생복지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같은 학교 내에 있어도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제외되고 내국인 학생들에게만 지급해서 차별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 겁니까? 인천시 교육청은 의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이번 주 중으로 각 학교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달 중으로 지원 대상 아동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외국 국적 학생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밖 외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돌봄 지원금 지급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돌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 외에도 현재 서울과 강원교육청 등이 외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은 바로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오는 2025년에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천시가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92년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이 됩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조성이 됐는데요. 당초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은 2016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든 거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는 모두 4공구까지 있는데 2015년 당시까지 2공구를 사용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만 부지 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절반 정도가 남아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에 매립 종료를 앞둔 2015년 그러니까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가 사자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성할 때까지 수도권 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게 이제 3-1공구인데 규모는 103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입니다. 이걸 다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이제 202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약속한 대로 3-1공구까지만 사용을 하자. 2025년까지만 사용을 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최근에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는 지역에 이제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 때문에 그 인천이 더 이상 피해를 입을 수 없다. 라는 이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5년에 사자 합의를 하면서 그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당시 이제 4개 기관이 모두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제 취임한 이후 줄곧 하루빨리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3개 기관에게 얼른 대체 매립지 조성에 참여를 해라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이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규모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약 7에서 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이 2020년인데 2025년까지는 이제 택도 없죠. 그러니까 그럼 왜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가만히 있느냐? 2015년 사자 합의 당시에 단서 조항을 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3-109를 사용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수도권 매립지 부지의 15%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예. 이게 10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사용하면 204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도권 매립지를 그냥 끝까지 사용하자. 라는 이런 지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는 이건 수도권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꼼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한 바 있어요. 때문에 인천시는 그럼 우리는 인천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체 매립장을 조성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수도권 매립지는 약속대로 2025년에 종료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에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인천시가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대외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홍보를 하자 그제서야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에게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할 테니까 공모에 들어와라 라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씁쓸한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진행하면 2025년까지 언제 논의를 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시는 꼼수 부르지 말아라 라는 입장이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자협의 주체들에게 묻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이냐 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이 바탕이 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그 자체 매립지 조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 추진을 이제 표명한 바 있는데 앞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매립지 조성에는 7-8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은 그렇다면 2025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매립지 조성 기간은 이제 규모가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이제 인천시 자체 쓰레기만 처리한다라고 하면 약 45,000평, 그러니까 약 15만 제곱미터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관련법상 15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입지선정위원회와 그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인천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을 설득하는데 이제 약 1년. 그리고 조성공사에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을 하면 충분히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예.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에서는 6곳의 후보지가 물망에 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서 저희도 보도해 드렸지만 인천시가 이제 민간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도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민간 한 곳에서 후보지 공모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7곳이 되겠죠. 현재 이걸 다 포함해서 인천시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모든 용역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중후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는데 진행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경기도가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김포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는 김포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사례, 소극적인 행정 업무도 중심적으로 확인합니다. 경기도는 감사 기간 중 시민들에게 공무원 비리나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방문하거나 전화와 팩스,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해 마을버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마을과 시내를 오가는 노선형 이음택시를 도입했습니다. 김포시는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이음택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일부터 노선형 이음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노선형 이음택시는 마을버스처럼 1일 3회 정해진 시간에 시내를 출발해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0개 마을을 오갑니다. 해당 마을의 주민등록신고가 된 주민이면 누구나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가 태어날 때부터 난청을 앓은 신생아에게 검사 비용과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 난청 검사를 받은 신생아의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양측성 난청을 앓고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